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앞서서 장전 작전 저희가 세워드렸는데요. 과연 장중의 흐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장중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일단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략하게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앞서 작전에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스냅발 이슈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4일 연속 상승에 마침표가 찍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보시면 코스피는 2,400선 깨진 채로 2,388포인트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07% 약보합권 움직이면서 789포인트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굉장히 큰 이벤트들을 지나면서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든든한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매수세로 돌아섰던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대형주들을 사들인 덕에 지난주에 코스피가 반등세에 올라타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난주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이 박스피의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0.32%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85선에 거래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이 전환됐는데요. 0.1% 하락한 788선의 거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0.65% 하락하면서 6만 900선에 거래될 거라는 이 예상 체결가 나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05%로 코스피 시가총액 5개 종목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7만 8천 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0.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0.18%, 5종목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이버가 전일 대비 1.2% 하락하면서 24만 7천 원 선, 그리고 삼성 SDI가 전일 대비 1.76% 하락한 55만 8천 원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현대차와 LG화학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간불을 켜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일 대비 0.79% 소폭의 오름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빨간불 켜내면서 이 상승 흐름 이어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에코프로비엠이 전일 대비 0.51% 상승한 11만 8천 원 선에 거래될 것 같다라는 예상치 나오고 있습니다. LNF가 2%대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여견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 하락한 21만 8천 원 선, 그리고 HLB가 전일 대비 1.47% 하락한 4만 원 선에 거래될 것 같다는 예상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큰 변동성 없이 가격 보합권에 머물 것 같고요.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도 이 카카오와 비슷한 전일 대비 큰 변동성 없는 52,000원 선이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젠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전일 대비 3.54%의 등락률 보여주면서 81,000원 선 현재 예상가로 잡혀 있고요. 알테오전이 전일 대비 0.15% 소폭 상승한 66,000원 선에 거래될 것이다 하는 예상 체결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첨보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첨보가 전일 대비 0.21%,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전일 대비 0.4% 하락한 74,900원 선에 현재 예상 체결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반도체 초강대국이라는 목표를 세운 이 정부의 초강력 반도체 지원 정책 소식에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2026년까지 5년 동안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에 국내 반도체 2대 주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거래일에는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에로티 베큐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여졌습니다. 7월 초에 369억 규모의 태양광용 펌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 체결가 확인되고요. 12,300원 선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원익 QNC 보도록 할 텐데요. 전거래일에는 0.4%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줬죠. 오늘 또 0.8% 소폭의 하락을 유지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4,850원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은 지난 3일 동안 가격 상승을 보여줬죠.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SK 하이닉스타이나와 31억 규모의 점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죠. 넥스틴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88% 오른 65,000원 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예상됐던 시간의 상승주 탑10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뉴보텍이 올랐습니다. 이 뉴보텍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6%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1,140원 선에 현재 예상 체결가가 정해져 있고요. 상하수도관 배관 자재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전일 대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N 2차 전지 액티브 예상 체결가입니다. 큰 변동성 없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10,000원대 거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듀오백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의자 전문 업체죠. 지난 한 주 동안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을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일 대비 2.26% 오른 2,700원 선에 거래될 것이란 예상 나오고 있고요. KB스타 200 선물 인버스도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6,225원 선에 거래될 것 같고요. 유니온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2,935원 선에 시작을 했는데 전일 대비는 오늘은 7% 넘게 강한 상승 흐름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도 3,000원 선을 웃도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 백화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1,150원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는데 오늘은 전일 대비 0.9%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1,250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 주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하락 마감이 됐었거든요. 전일 대비 1.13% 하락하면서 현재는 2,600원 선에 예상 체결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CNH 같은 경우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해줬거든요. 오늘 또 큰 변동성 없이 가격 1,890원 선에 거래될 것이란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제 6호 스펙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22% 오를 것으로 보여지면서 2,265원 선에 거래될 것이란 예상 체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첫 거래일 7월 2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돼서 그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굵직한 빅 이벤트들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지금 바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떴습니다. 코스피는 0.31%, 코스닥은 0.28%,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해주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장중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양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과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시장은 전날 미국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침부터 혼조세 내지는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종목들이 이제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미 지난주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고 저도 얘기했지만 FOMC가 이제 이번 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FOMC에 따른 이제 눈치 보기 시장이 지난주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그래도 꿋꿋이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씩 올라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뭐 단기 하락을 바로 강하게 지금 주는 거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 어제 전일까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기 반등, 그러니까 단기 상승권역에서 단기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아직 그 흐름이 깨진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FOMC 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전량다 매도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 FOMC 됐더니 뭐 다 예상했었던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이뤄서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무조건 현금화가 조금 100% 답은 아니거든요. 현금화를 많이 하는 타이밍은 꺾일 때, 미국 시장이 꺾일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가지가 뚝 하고 꺾이면서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때는 현금화를 좀 많이 하는 게 낫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에서 혹시 모르니 현금화 대응을 20-30%를 해놔라. 그리고 나서 매매 대응을 계속 하면서 짧게 매매 사고 팔고, 왜냐면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면서 종목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원숭이 투창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주라든지 뭐 등등의 이제 종목들이 뭐 IT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이는 애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도 매매로서 뭐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외의 종목들도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로 대신에 짧게 끊어 가셔야 되고, 이번 주 26일, 27일이 이제 FOMC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8일 새벽에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일, 27일 화요일, 수요일 날이긴 맞는데 발표는 28일 우리나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우리나라는 이미 목요일 날 아침장에 미국 시장의 FOMC에 따른 미국 시장이 마감이 또 됐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FOMC가 나왔는데 별거 아니었다, 예상대로였다, 그래서 폭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거고 위로 상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요. 근데 예상보다 지금 그게 이유로서 뭐 앞으로 9월달, 10월달도 금리 인상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불확실성을 남겨놓게 되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지겠죠. 그럼 미국 시장이 쿵 하고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할지 급락을 할지 그 반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혹시나 모를 현금화당 20-30%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하라고 했는데요. 조정이 시작돼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항상 현금을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일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또 살 수가 있고, 뭐 내일 모레에서도 종목을 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은 없고 계속 주식만 담고 있다 보니까 빠질 때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정의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매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한 현금의 20-30%가 어렵다면 그러면 더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한, 내일 매매를 하기 위한, 내일 모레 매매하기 위한, 다음 주 사기 위한 현금화를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로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에서는 맨날 주식 100%만 갖고 있지 마시고 현금을 20, 30% 정도를 항상 구비하면서 나머지 그 주식 비중의 70%, 80%를 가지고 사고 팔면 되잖아요. 항상 20, 30%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걸 갖다가 매매하다가 장이 너무 좋으면은 20, 30%더 투입해서 주식 100% 가는 거고요. 장이 안 좋으면은 현금을 50%, 40%, 30% 이렇게 더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일단은 매매적인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금화 대응 20, 30%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개파락이 나왔지만 종목들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잘 버티고 있는데 FOMC 결과 나오기 전에서는 별일 일단 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호 AL이라는 종목. 대호 AL. 자, 대호 AL. 자, 차량 경량화용 알루미늄 아변 판매 국내 유일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코일이라든지 판재 및 고품질 환전판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현대로템의 1차 협력업체로 철도 차량의 인가공을 수주를 과거에 했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친환경 핵심의 이제 전기차 그 경량화 소재 이슈가 있을 때에서 이 기업이 일단은 부각이 됐었던 이제 흐름도 있는데 주가는 이슈가 될 때마다 한번 움직였다가 도로 떨어지고 한번 움직였다가 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실망이 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누군가가 지금 인위적으로 띄워놓고 눌러놓고 띄워놓고 눌러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로 봐서는 이제 떨어지는 각도라 떨어지는 흐름들이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FOMC 이후에서 종목들이 뭐 갑자기 쏟아져 내려가게 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빠지긴 하겠지만 뭐 오늘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위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2,500원이나 뭐 이 상방향으로 좀 반등을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인데요. 대원화성. 자, 주가가 좀 많이 튀어 올랐어요. 이게 이제 회사가 이제 인조 피혁이라든지 벽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판매하고 제조하고 하는 회사인데 합성 피혁 부분의 매출이 높아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이제 내장에도 들어가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신발, 스포츠용품, 뭐 메이커 업체들의 뭐 이제 그런 합성 가죽들을 피혁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아마존하고 리비안의 협력 수식액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제 움직였는데 이유는 이 대원화성의 그 합성 피혁이 자동차 시트용을 만드는데 이게 리비안 전기차에 이게 공급이 된다라는 그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돼갖고 이제 지난주도 급등이 한번 나왔고 7월달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슈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위쪽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흔들어놨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은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살려는 사람들은 더 기다리세요. 더 빠질 때까지 한 2,500원까지 밀리게 되면 거기서 저점 매수해서 올라오면 또 매매 치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 내지는 조정 시 매수를 혹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오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초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강보합거드로 색이 좀 바뀐 모습이네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 시장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 시장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 또 그다음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좀 강할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후행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큰 어떤 결정력, 방향성,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갈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7말 8초에 대한 어떤 큰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요. 오늘 이제 상승하고 있는 대체적인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지트를 비롯해서 이제 가상화폐 테마 부분들이 거의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들은 원숭이 두창 관련된 그런 이슈들 또 결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비상사태 선언 나왔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의 강세 이 두 가지로 약간 압축을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먼저 현재 제가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군 중에서 현재 방산 관련된 현대로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빅사이클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현대로템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후발주로 또 순환매로 한번 접근을 좀 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방산 관련된 후발주 부분에서 보자면은 S&T 모티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환매로 현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지난주에 가상화폐 테마에서 순환매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군 중에서 최근 탐수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순환매로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했고요. 한번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데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보면은 우리기술 투자가 16% 정도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차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을 해주다가 눌림목 5일선을 찍고 돌아서 승 간증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늘 16% 정도 오르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추격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순환매로 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볼 종목군들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SBI 인베스트먼트도 이와 비슷한 물론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어떤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순환매로 한번 SBI 인베스트먼트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좀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21선을 돌파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온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온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에서 최근에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고 또 진단키트 중에서 유일하게 차트 이격이 낮은 종목 또 어떻게 보면은 차트 이격이 미리서 급등을 좀 했고 또 미리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최근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만하게 올라주다가 완만한 행보를 보여주다가 지난 주말에 기대심리 때문에 급등을 해주고 오늘 추가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대폭 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더 가져가는 전략도 좀 괜찮고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친다면은 단기 매도 전략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온수기 두창 관련된 어떤 시세 흐름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온수기 두창 관련해서 계속해서 순환매로 돌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다면은 제가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바이오가 이제 갭상승 동반하면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4,000원대, 24,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이게 대장주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블 대박이 나올 수 있는 48,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계속 일주일 행보 뒤에 추세선에서 보면은 추세선에서 저항을 보이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추세선에서 갭으로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로 현재 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언급을 보면은, 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온수기 두창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지만은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환 조정 눌림목의 초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한국 BNC 같은 경우도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8,000원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장주 투탑을 이야기를 했는데 16,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더블 대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다가 오늘 좀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기 흑산병은 조정의 저점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십자 도정 형태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에서 하게 된다면은 2단 상승 가능성이 있고, 또 대장주는 21선까지 가지 않고 이제 11선에서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어떤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심 있게 나와주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창투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창투사 쪽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계속해서 드려보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미래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닥에서 보면 크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또 기업의 내용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셋 벤처 투자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차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연달아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래량들이 좀 터지지 않았죠. 그래서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과 조정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와줄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창투사 쪽의 움직임들이 이제 좀 일어서는 움직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온수기 두창 관련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그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단 키트 관련에 대해서 한번 그 후발적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보면은 직접적으로 한번 같이 차트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이제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또 그 조정의 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5일 정도 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그 이제 단기 조정의 저점은 5일 변곡이 하나의 이제 중요한 변곡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점에서 1, 2, 3, 4, 5, 6일이죠. 고점 십자 도중으로 빼면은 5일 변곡이 좀 해당이 되고요. 오늘 다시 한번 5일선 회복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에서 진 매트릭스도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양시장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2,4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0.12%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로 예상이 되는데 월요일 출발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일정 체크할 게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역시 거래대금하고 예탁금인데요. 거래대금이 1월 달에 일단 뭐 예탁금부터 말씀드리면 1월 달에 한 67조 한 4천억 대에서 지금 딱 현재 한 7월 기준으로 55조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에 이제 CMA 계좌로 남기는 돈이 한 59조 5천억으로 연중 최저 수준이다. 그래서 상당히 거래가 많이 줄었고 코스피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대금 또한 7조로 2020년 1월 달 코로나 한창 직전에 그 1월 달에도 6조 4천억 대인데 그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당히 거래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다음 역시 두 번째 우려는 물가의 피크아웃이 될 거라는 기대감만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우려될 거냐는 게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식시장은 그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금융시장에서 실물지표 부진이 확인돼도 기업 실적 전망치에 대한 하향,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질수록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따른 추가적 반등을 볼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좀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PER 지금 9배 미만인데 실적 추정치가 떨어져서 PER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승 여전히 좀 그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크게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기업 재고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와중에 재고가 상당히 줄어드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비율이 하락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을 좀 주목해보자. 그런 업종을 보면 역시 화학, 그다음에 IT, 그리고 철강 쪽에서 상당히 재고 비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반등의 트리거를 잡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일정 관련돼서는 26일, 27일 FOMC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폭 결정을 예상하고 있는데 뭐 75bp가 역시 압도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다만 오히려 100bp로 올리면 매도 먼저 받는다고.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으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안도감을 받아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28일 날 미국 GDP 총생산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27일 날 7월 한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다음 28일 날 한국 산업생산 그다음 또 중요한 게 28일 날 6월 미국 PCE 그러니까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업들의 실적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기업들의 실적 말씀드리면 26일 날 삼성 SDI랑 LG 생활건강 실적이 발표되고요. 27일 날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화학, 삼성전기, S51, 삼성 SDS, LG 이노텍 정도가 발표되고요. 네. 7월 28일에는 SK 이노베이션, 호텔신라 등이 발표되고 29일 날은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글로비스 요 정도는 실적을 꼭 체크해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바쁜 한 주가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시장 자체만 보면 거래대금이랑 거래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몰리는 쪽에 좀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만 하더라도 장 초반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확 좀 몰리는 모습이었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보면 뭐 자동차 완성차 굉장히 분위기 좋고요. 마지막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준 만큼
어느 쪽에 좀 수급이 쏠릴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보고 계시는 종목이나 섹터 있으십니까?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따라 그 역시 가격을 상승하는 업종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좀 그 곡물 관련된 거, 사료 관련주는 좀 테마성을 움직여가지고 네. 상당히 좀 위험하고 좀 접근하기가 사실 뭐 사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데 네. 오히려 반대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음식료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요? 음식료도 판가 인상을 1분기에 상당 부분 했거든요. 예. 근데 판가 인상 상승했고 오히려 지금은 곡물 가격이 좀 하락 추세입니다. 다행히 그렇죠. 네, 그 좀 하락 추세에 있어서 곡물 가격 하락하면 원가 측면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음식료 관련돼서 네. 그래서 좀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조금 언제 때 불닭볶음면이 하는데 네. 여전히 불닭볶음면은 엄청나게 우리나라 라면 수출의 6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는 좀 눈여겨보는 게 가장 최근 데이터, 이게 굉장히 심플한데요. 라면 관련돼서는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로 매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2분기에 밀양 신공장이 5월 달부터 이제 새로 완공이 됐는데 연간 6억 개 라면을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밀양 신공장의 물량이 5월 달에 공장 오픈하자마자 지금 20배 넘게 물량이 증가했거든요. 아마 지금 7월 달에도 약 4,24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50억 정도 수출이 나왔는데 지금 7월 22일까지 통계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 예상치보다 좀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네. 그래서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 가격 상승에 상당히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1분기에 가격 인상한 부분에서 지금 원가 빠지는 부분, 맥분이라든지 유지라든지 이 부분이 가격 인상한 부분이 완전히 실적으로 연결로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 단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여전히 15% 이상의 매출 이익 모두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9만 원 중반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네. 다시 10만 원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 폭풍적 순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식품 쪽에서 좀 안전하게 농심이나 뭐 CJ 제일제당은 또 너무 무겁고 네.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삼양식품이라고 보고 있고 곡물 가격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삼양식품 같은 회사들은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좀 식음료 쪽에 눈여겨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식음료 쪽 지금 종목들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음료 쪽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볼만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그 곡물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되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럼 지금 현재 9시 27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또 그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네. 고점 대비 한 3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오늘 한 1.8% 빠지고 있는데 예. 가격적으로는 일단 엄청나게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지금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 경기 회복이 안 되면 광고 쪽에서 매출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아프리카 TV도 자기네들 자체 컨텐츠로 상당히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TV의 팬덤도 상당히 견고한 것 같습니다. 네. 연예인 못지않게 BJ들의 인기가 뭐 여전히 대단하고요. 시청자 수, 월 시청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평균 그들이 지불하는 결제 그 지불 비용이라서 ARPPU라고 하는데 평균 지불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별풍선 이 매출이 상당히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여전히 예. 별풍선 매출은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광고 매출 둔화된 게 실제 숫자로 찍힌 거는 10% 안짝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자체 콘텐츠가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광고에서도 여전히 30%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20%의 광고 쪽에서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상당히 이쪽에 아프리카 콘텐츠가 강점인 부분은 e스포츠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 관련돼서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구단을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련돼서 6월 달부터 생방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엔터 PD랑 엔터 작가들 초대해서 BJ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거기 때문에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 그다음에 광고 부분 매출 감소도 너무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매출 감소보다는 컨텐츠 투자를 통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자. 그래서 매출과 이익단에서 30% 넘게 성장이 나오고 PER은 역사적 거의 최저 수준 11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이 깨진 상황에서는 네. 지금 들어가도 좀 매수하기 좀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TV 관련돼서 이제 매매 시그널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반기 콘텐츠 부분에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오늘 매매 시그널 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하반기쯤에는 이 계획대로 된다면 콘텐츠 관련주로서 아프리카 TV를 다루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나와 있는 일정들만 보더라도 마음이 바쁜데요. 이럴 때일수록 업사부님의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이번 한 주가 또 일단은 이번 7월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다음 주는 이제 8월에 시작이 또 되면서 우리가 거래가 재개가 되겠죠. 그래서 월이 이제 바뀌는 그런 구간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구간들 이럴 때가 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원 아나운서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이벤트들이랄지 지표 발표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도 지금 현재 실적 발표들이 또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요 며칠 동안에는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기업들 테슬라도 뭐 실적 좋다고 그랬었고요. 여러 가지로 실적이 괜찮아라고 그런 이유로 다른 악재들이 있어도 끄집어 올려놓는 그런 상황들 시장 상승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을 또 지나오고 주말을 지나오는 사이에는 느닷없이 스냅이 상당히 실적 쇼크 그리고 또 스냅뿐만 아니라 트위터도 예상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요. 그런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부분들로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을만한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에서는 역시나 기업의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왜? 어쨌든 지금은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면서 우상향하는 상승장이라면 실적보다는 돈이 얼마나 더 많이 풀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일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기업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 다른 여타 여건이 바뀐 건 거의 없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번엔 기업 실적 좋았으니까 올랐다. 기업 실적이 나빠서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그 7월 서비스업 PMI도 52.7을 예상했는데 지금 47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 PMI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조금은 키워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2년물 그리고 10년물 부채 수익률이 지금 뒤집어져 있죠. 역전되어 있는 이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습니다. 3주째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잠깐 역전됐던 부분이라면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럴 텐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아마도 경기 침체를 한 번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겪고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벤트 중에서 FMC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플러스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크게 세게 올라가지 않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환율적인 부분들도 지수가 지금 현재 상승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그렇죠?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반대적으로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 부분들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그 미국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수렴되고 나서 위로 한번 뻗었죠. 사실 이 정도 올라갔는데 뭐 하루 정도 못 쉬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던 진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재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향을 잡았을 경우. 그러면 목표치를 12,500포인트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은 FMC를 앞두고 아무래도 조금 관망하면서 결과를 놓고 보자. 일단 아무래도 우리가 비스캡 0.5% 그러니까 50bp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한 부분들이고 그 이상 0.75% 혹은 만에 하나 뭐 1% 울트라 자이언트 때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1% 상승이 할지도 몰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분위기를 고조시켜놓고 1%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0.75만 할게. 약간 이런 분위기를 또 만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0.75까지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와의 금리차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우리도 급하게 또 쫓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에 이번 주간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찌됐건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모레 부분들 FMC를 코앞에 둔 상황들이 지나갈 때는 아무래도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수적인 위치 부분들에서 목표치를 잡아드린 게 1차적으로는 2,422포인트를 잡아드렸고 2차가 2,450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422포인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걸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화요일 특히 수요일 그죠?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입니다. 내일과 특히 모레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FMC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 결과를 알기 전에 현금 확보를 조금이라도 해놨다가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시장이 강세로 올라가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일 때는 타격이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뭐 하나의 스냅 같은 이런 실적 때문에 또 시장이 하락하거나 이런 작은 변수만으로도 상당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만큼 불안감이 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충격적인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타격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놓자 이런 부분들로 일단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는 좋았던 이유들이 오늘은 그것 때문에 안 좋아 이런 부분들 물론 기업은 다른 기업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나오고 있고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2,422포인트까지 도달한다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듣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마다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지만 올라가는 지수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같이 오를 땐 문제가 없지만 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고꾸라지면 그때부터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첫 단추를 좀 잘 끼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업사부님,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감안해 보시면 지수 연관 종목은 이제는 조금 오늘부터는 좀 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자동차는 아마도 주도주 섹터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금방 오늘도 현대차, 기아, 현대기아, 모비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초강력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정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 컨텐츠의 중앙이랄지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라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현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여러분들한테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 찍고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찍고 올라오면 21선과 61선 이 사이에 들어가면 한 번 정도 매수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오늘 이제 매수 자리를 한번 줬다가 조금 플러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시장 지수 움직임과는 좀 별개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찾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도 공략 포인트는 오늘도 자리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자연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폭염이
엄청나게 오겠죠. 작년보다도 훨씬 더 더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폭염 관련된 종목들 한 번씩 쭉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일전자, 파세코, SCB, 일진전기, LS 일렉트로닉스, 옴니시스템 이런 등등등 종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덩치가 조금 있는 종목은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종목군들, 이제 저는 조금은 덩치 큰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니까요. 그러나 요것들도 시장이 꼬꾸라져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53,000원 21선 요거 한번 어떻게 돌파하는가 부분까지만 일단 가볍게 보고, 어차피 이거 매일 여러분들께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폭염 관련주들을 한번 정도 보고, 혹은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죠. 이제 전력 생산을 확 늘릴 수 없으면 생산된 전기를 잘 활용하자라는 관점에서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도 한 번 정도 우리가 테마가 불게 된다라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목표치 부분들을 잡아드린다고 하면 2,850원 정도로 옴니 시스템까지 오늘은 날씨가 더워지는 폭염 부분들과 연관돼서 한 번 정도 전력 사용,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들로 종목들을 짚어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볼만한 종목 옴니 시스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돼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